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산 문제집에 대해 소개를 하려고 해요. 무료 프린트 가능한 연산 문제인 일일 수학이에요. 보시면 연산 문제집 페이지하고 정답 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연산 문제집 페이지 가서 보면 학년별로 이렇게 다 세분화가 돼 있어요. 1학기, 2학기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고, 1학기 첫 과정을 보면 이런 식으로 1 더하기 1은 2. 되게 쉽죠.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연산이에요. 그리고 종류가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돼 있어요. 가르기냐, 모으기냐, 그리고 합이 9 이하냐, 9 이상이냐, 덧셈 뺄셈의 관계 같은 경우는 보면 이런 식으로 덧셈 뺄셈이 이런 식의 관계가 있다는 거 아이가 스스로 해볼 수 있게 되어 있고, 학기가 넘어가면 2학기로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세로셈도 나와요. 2학년에 들어가면 덧셈 뺄셈, 그 다음에 곱셈 구구로 되어 있죠. 그러면 덧셈 뺄셈에서 세로셈, A타입은 세로셈이고 이렇게 B타입은 가로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종류가 몇십 몇부터 몇십 몇 이런 식으로 받아올림이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기초연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3학년 덧셈 뺄셈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3학년 거 종류가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받아올림 있음 없음부터 몇백 몇십 뭐 뺄셈까지 종류별로 이렇게 다 있어요. 다 있고 그 다음에 2학기에 들어가면 곱셈 나눗셈 분수까지 있어요. 그래서 나눗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적인 걸 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지만 곱셈은 3학년 2학기 들어가서 보면 결코 쉽지 않아요. 보면 올림 있음 없음 그리고 두 자릿수 이렇게 세로셈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두 자리 하면 천 단위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3학년 때부터 분수 나오는데 분수, 가분수, 대분수 계산하는 법 나오고 크기 비교하는 거 나와요. 그래서 분수 계산 실력 향상시킬 수 있게 되어 있고 4학년 저희 아이 진도는 보면 곱셈, 나눗셈, 분수, 덧셈, 뺄셈까지 되어 있는데 보시면 두 자릿수에서 종류가 또 이렇게 많아요. 세 자릿수, 나머지 있냐 없냐, 그다음 목이 두 자리가 나오느냐 아니냐까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요. 사실 저희 아이는 연산을 7살 때까지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1학년 때 입학하면 그냥 당연히 잘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수만 읽을 줄 아는 상태로 그냥 입학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연산 속도가 굉장히 늦어가지고 학교 입학해서 많이 고생한 케이스예요. 그러다가 2학년 때는 연산을 정말 어려워해서 2학년 5월 때 처음 구몬을 1 더하기 1부터 시작을 했고요. 구몬 같은 경우에 뭐 다 잘 아실 거예요. 종이로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스마트 수학이라고 해서 패드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스마트 패드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채점이 가능한 게 또 장점이에요. 근데 어쨌든 1 더하기 1부터 시작해서 2학년 10월, 11월 정도 되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본인의 수준에 맞는 그 연산까지 실력이 따라왔고, 3학년 한 3월 정도 됐을 때, 4월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조금씩 예습을 하는 단계로 연산을 진도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현재는 약간 예습하는 단계의 연산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곱셈 나눗셈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자꾸 계산 실수가 나와서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보니까 덧셈 뺄셈에서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아이가 곱셈 나눗셈 위주로 하다 보니 덧셈 뺄셈 실수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건가? 아니면 우리 아이가 구멍이 있는 건가? 약간 싶어서 찾아보다가 일일 수학을 찾게 됐고요. 무엇보다 좋은 거는 무료로 프린트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뭐 직장맘 같은 경우는 뭐 직장에서 해다 줄 수도 있고 집에 프린트가 있으면 집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은 아이가 구멍이 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문제집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점이 다들 아시겠지만 문제집은 일단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이한테 맞는 거를 고른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맞는 걸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풀고 지나간 거를 또 푼다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일일 수학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매일 문제가 바뀌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치를 한번 쭉 프린트를 해요. 그래서 아이한테 풀도록 하고
그 부분에서 또 이제 틀린 것만 또 집중적으로 다시 뽑아서 또 풀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금 시작한 지 2주 정도 됐는데, 처음엔 아이가 이걸 왜 해야 하냐고 구몬을 하는데, 왜 또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덧셈 뺄셈에서 너가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서 한번 해봐. 근데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곱셈 나눗셈까지 같이 추가로 더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매일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처음에는 오답이 몇 개 나왔어요. 한 페이지에서 뭐 3개, 4개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덧셈, 뺄셈, 나눗셈에서는 오답이 나오지 않고, 곱셈에서만 좀, 그러니까 받아 올림이 있는, 그런 곱셈에서만, 약간 오답률이 뭐 1개, 2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속도도 좀 많이 빨라진 편이고, 그래서, 구멍이 난 부분을 확실히 메꿔주기가 좋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일단 비용이 안 드니까, 그리고 또 문제집 한 권 사서, 그 부분만 풀고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리고 아이도 이제 일단 부담을 느끼거든요. 문제집 한 권 이러면.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낱장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이 자체도 부담을 별로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물론 나눗셈 같은 경우는 본인 진도 수준에서만 하니까 정답률이 좋은데, 본인 진도보다 약간 예습을 하게 되면 정답률이 또 좀 떨어지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구몬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추가로 더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구몬을 하다가 구멍을 더 메꿔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구몬에서도 문제의 패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순간 문제의 패턴을 약간 아는 게 아닌가. 그래서 패턴대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게 오답률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일일 수학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매일 바뀌기 때문에 아이가 답을 외울 수 없고, 같은 문제 푸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유사한 유형을 계속 풀지만 정답은 계속 달라요. 그래서 연산은 솔직히 기억력이 좋은 아이들은 답을 외울 수도 있거든요. 그걸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답지 페이지로 들어가서 보면, 핸드폰에서도 정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정답 확인도 상당히 쉽게 돼 있어요. 그냥 문제집 위에 있는 코드를 그냥 바로 정답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정답지 같은 경우는 출력할 필요가 없고요. 컴퓨터 화면에서 확인하셔도 되고,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엄마가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정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채점하기도 훨씬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연산에서 구멍이 났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부분만 찾아서 할 수 있는 일일 수학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오늘 촬영하게 됐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